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은 공정과 경제적 기본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그는 신속한 정책 집행, 복지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SNS를 활용한 직접 소통 방식을 통해 경기도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은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때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책 추진 방식은 신속하고 과감했지만 일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은 한국지방자치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논쟁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평가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도정은 2018년 7월 1일 공정과 경제적 기본권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 청정계곡 사업, 공공배달앱 등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경기도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25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마치지 않고 도지사직을 사퇴하면서 그의 도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은 공정과 경제적 기본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그의 행정 철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소득, 지역화폐, 청정계곡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설계, 집행 과정 및 영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 즉 의사결정 방식, 소통 전략, 조직 관리 등을 고찰하고 재정 건전성 논쟁, 법적 윤리적 문제 등 그의 도정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 논란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의 도정이 한국지방자치 행정에 남긴 유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지방자치 행정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공정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청정계곡 사업이나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청정계곡 사업은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여 공공공간을 도민에게 환원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강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어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전 지사는 공정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적 기본권 개념을 추창하며 국가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저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억강부약, 즉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원칙을 도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았습니다. 이 철학은 기본소득 지급,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공공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며 기본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정책입니다. 또한 기본금융은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는 경제적 기본권과 억강부약의 원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에 대한 비전은 공정과 경제적 기본권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모두가 이사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은 사회 안전망 제공, 소비 진작, 미래 경제 변화 대비 등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기본권의 핵심 요소로 기본소득을 제시하며 청년 기본소득과 전 도민 대상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을 대표적인 사례로 추진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수혜자의 80%가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회당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었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로 지역화폐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1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재정적 우려나 중앙정부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와 비판적인 시각이 공존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의 경우 수혜자 만족도가
80%를 넘어서며 자기개발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이자를 포함하여 총 2조 1137억 원의 부채가 발생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작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경기도지사로서 계승 및 확대했습니다. 이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히 의료 취약지역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 5월 개원한 경기도 1호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민간 평균의 63% 수준이었으며 포천 등 추가 설립 계획도 추진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 가정의 주요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적으로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이용률과 선호도가 확인됩니다. 이 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정책은 그의 공정과 경제적 기본권 철학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사례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자본 유출 방지를 목표로 설계되어 경기도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자본 유지 및 유출 방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수단으로 활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및 경제순환에 기여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은 사용자 및 가맹점주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지만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는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KIPF는 지역화폐가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하고 혜택이 일부 업종과 대규모 사업체에 편중되며 전체 소매업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0년 기준 발행비용 및 소비자 후생 손실로 약 2,260억 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부실한 자료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지역화폐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해결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12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는 이러한 플랫폼을 디지털 SOC 사회 간접자본로 규정하며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배달특급은 이재명 지사의 임기 이후인 2022년 초까지 누적 거래액 1,300억 1,400억 원, 가입 회원 71만 명, 가맹점 4만 9천여 개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공공이 주도하여 민간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구조에 대응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은 의료과실 예방, 환자 권익보, 수술실 내 책임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에서 시범 도입 후 그는 국회 입법화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2020년 경기도민 설문조사에서 9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보 유출, 방어진료, 소송 증가 등의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의료 투명성 제고와 환자 권익 보호라는 공정 가치의 실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의료사고 원인 규명 43%가 의료사고 방지 경각심 고취 24%를 주요 찬성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청정계곡 사업은 과거 불법 시설물로 뒤덮여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공공접근성이 제한되었던 계곡과 하천을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2021년까지 불법 시설물의 99%가 정비되어 자연환경이 복원되고 공공의 이용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공정성을 회복한 성공적인 행정조치로 널리 호평받았으며 이재명 전 지사는 이 사업을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청정계곡 사업은 자연환경 보호와 공공공간 환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코로나19 대응은 신속함과 결단력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는 신천지본부 압수수색을 통한 신도 명단 확보 및 역학조사, 조기 대규모 진단검사 시행 등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확진자 동선과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빠른 판단과 행동은 종종 타 지역의 신중한 접근 방식과 대비되었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발병에 대응하여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살처분과 집중 소독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대응체계 가동을 강조하며 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ASF를 특정 지역 내에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재명 전 지사는 이를 일선 공무원들의 초인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의사결정 스타일은 신속성과 결단력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행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책임지는 행동과 실천을 중시한다고 밝힌 그의 태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크유방법론 연구에서는 그를 뚜렷한 원칙과 추진력 있는 개혁가로 유형화했습니다. 그는 공정과 경제적 기본권이라는 원칙을 정책 결정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비판자들은 그의 정책이 재정적 현실이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소통 방식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직접 소통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으며 이는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경청하고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의 관계는 때때로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특정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보여준 태도는 언론에 대한 그의 대립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공약 이행을 통해 도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의 높은 공약 이행률 약 94.1%는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신천지 총회본부 직접 방문이나 ASF 방역 현장 점검 등 위기 상황에 직접 관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같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모습에서 그의 적극적인 업무 스타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전 지사 퇴임 시 경기도의회는 그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그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의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한 이견과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이혜원 도의원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이 미래 세대에 2조 1137억 원의 빚부담을 안겼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으며 일부 정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전 지사의 리더십 스타일은 의회와의 합의 형성보다는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때로는 의회와의 긴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재임 기간 동안 극적인 지지율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취임 초기 각종 논란으로 29.2%에 머물렀던 지지율은 2년 만에 71.2%까지 치솟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긍정 평가를 받으며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지지율 상승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결단력 있는 대응과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대중적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 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풍연루설, 친형 강제진단 의혹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그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담한 정책과 그를 둘러싼 논란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와 같은 그의 정책은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이전 지사를 신속하게 행동하고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묘사하는 한편 대립적이고 논쟁적인 인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관리 능력은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 재임 기간 중 발생했거나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논란들은 그의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요 공격 지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전 지사의 경기도정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와 재난지원금 지급은 그의 핵심 정책이었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측은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며 재난기본소득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경제대책이고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복지 확대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기 영합주의적인 공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2조 1137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도민과 가맹점주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의 68%, 가맹점주의 63%가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는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KIPF는 지역화폐가 순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특정 업종의 혜택이 편중된다고 분석하며 2020년 기준 약 2,2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KIPF의 연구 방법론을 비판하며 부실한 자료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역시 KIPF의 보고서를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정책 효과성 논쟁을 넘어 서로 다른 경제 철학과 정책 평가 방법론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지역화폐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전 지사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고 오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 지사 측은 정신질환을 앓던 형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그의 도지사 임기 중 불거져 대통령 선거 국면까지 이어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민간 협력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특정 민간 컨소시엄 하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비판에 대해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KIPF 보고서에 대한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발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다수의 법적 문제 제기를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공격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비판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서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그의 투사 이미지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도정은 혁신적인 복지 정책을 선도하며 한국 사회에 새로운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은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은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위기관리 능력은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청정계곡 사업과 수술실 CCTV 설치와 같은 정책은 높은 대중적 지지를 얻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공정가치 실현과 약자보호 정책 추진이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의 지지율은 71.2%까지 상승하며 그의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은 한국 공공행정 시스템의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정책 개발 속도, 재정 운영 방식, 공직자로서의 태도는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단순한 정책 자체보다 그가 보여준 파괴적 방식에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 리더십의 본질과 시민의 기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비전통적인 정책 실험 의지를 보여주며 다른 지방 정부의 정책 실험을 독려했습니다. 직접적이고 단호한 리더십 스타일은 전통적인 합의 지향적 스타일과 대조를 이루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폭지 지출과 재정 규율 사이의 끊임없는 논쟁은 재정 포퓰리즘 논란의 핵심 사례로 남았습니다. 또한 그의 도정은 지방 정부가 국가 차원 아이디어의 실험실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 지방자치 행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